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하이 이번 주도 금요일 한주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뭐 이번 주 초반은 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요일 날 좀 이제 올라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호재성 내용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지난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 때 우리 ST팜 이야기를 했죠. 예, ST팜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하고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이후에 나온 소식들 뭐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T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즐거운 주말을 좀 보내고 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이 가장 기다리는 뭐 소식은 항상 ST팜이 1번이니까 ST팜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ST팜이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한 4억 정도 적자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였어요. 실질적으로는 5억이 나왔죠.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단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마이너스 4억에서 플러스 5억이 나온 게 뭐 9억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컨센 대비해서 이제 9억에서 10억 정도 더 잘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큰 호재성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보이는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억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적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5억은 플러스기 때문에 어쨌든 흑자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왔다. 이 어감의 차이가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해가지고요, ST팜에 관련된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일단 간략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건 어저께 나온 리포트인데요. ST팜에 대한 이제 기술 분석 자료입니다. 나이스 DNB에서 만든 건데요.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확충을 위해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후원을 받아서 한국 IR 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 기관에 발주해서 작성한 거다. 이렇게 이제 증권사가 아닌 한국 IR 협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한국 IR 협의회에서. 그래서 ST팜은 상당히 좀 이제 분석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내용은 우리 대박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에 이제 재탕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ST팜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 대기 중에 있다. 그리고 주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 터닝하면서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면은 헤드라인만 보면요, 글로벌 수준의 올리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증설까지 올 상반기에 2차 증설까지 마무리되면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리고 생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력 사업인 원료의약품이나 CDMO 시장이 성장세가 예상된다. 게다가 mRNA CDMO와 자체 신약 개발의 신규 사업도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쭉 나오고요. 경쟁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매출 분석도 나와 있는데, 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 매출이 제품, 상품, 용역 및 수수료 부분의 매출로 구성되는데, 최근 동사의 3개년 매출 살펴보면 2020년 1200억, 그리고 2019년에는 932억, 그리고 2021년에는 1656억 원으로 계속해서 30%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매출 성장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5 캐핑 기술 독자화의 성공, 그리고 이화여대 이혁진 교수와 함께 mRNA 약물 전달 핵심 기술인 LNP 플랫폼으로 스마트 LNP를 자체 개발, 그리고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이 완료된 최초의 LNP 기술이라는 점, 그 다음에 향후 mRNA 치료 및 백신 개발 등 의약품 개발 가속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ESG 경영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현격한 매출 성장 및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고, 올리고 원료의약품의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CDMO 업체고, 주력 제품인 올리고 CDMO 매출이 최근 2년간 현격한 매출 성장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 적자 폭이 완만히 개선되는 추이 속에서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재무 구조와 유동성 등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자, 이 3반기 중에 일상이 마무리가 되죠. 신사업 mRNA CDMO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ST팜의 성장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IR 협의회에서 기업 분석용으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보다 상당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기업 분석을 한 내용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페이지 수도 많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오늘 또 네 군데에서 또 ST팜 추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삼성증권에서도 오늘 ST팜 추천 리포트가 나왔는데, ST팜 실적보다 변화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 1분기 일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매출이 이연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 주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MO 생산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 주가 14만원. 그리고 올리고핵산의 꾸준한 수주와 그 다음에 mRNA CDMO 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 두 번째 신한증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신한증권에서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중이다. 1분기 리뷰 일부 올리고 실적 이연으로 매출 컨센서스 하회했다. 2022년은 크지 않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거다. 목표 주가 유지하고 신규 수주 확인 및 mRNA CDMO 확장성에 주목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나왔어요. 키움증권에서도 공급자 우위 사업에 탄력이 붙다. 자, 1분기 실적은 올리고 원료 매출과 CRO 사업부의 지난 4분기 일부 이연 물량이 더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 올리고 물량이 다소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5월달과 6월달 타이드 학회 그리고 고지혈중 올리고 원료인 cGMP 획득, mRNA 인지질 추가 수주, 에이즈 치료제 신약 일상 결과 발표, 3, 4층 완공 등 다수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우리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 부분이 바로 또 리포트가 돼서 오늘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또 다올투자증권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과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일부 올리고 핵산의 CDMO 매출이 2분기로 이연되면서 1분기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원결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 반월공장 올리고동 증설 효과에 따라 하반기에 올리고 CDMO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CRO 수주 증가 및 운영 정상화로 관련 매출 확대가 예상되어서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ST팜은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일단 그쪽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탑픽 종목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계속 리포트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올 때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수는 있는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선제적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 증권사가 아니라 다수의 증권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 산적해 있는 악재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오 업종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5월 2일부터인가? 5월 달부터는 이제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신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 ST팜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업황 전체적으로는 안 좋지만 ST팜이 계속해서 호재성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겹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큰 이제 국면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볼만한 시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자, 삼성전자한테서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수급을 보게 되면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 보십시오. 수급표를 보면 엄청나게 팔아댔죠. 매일매일 팔아댔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이 300만 주를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15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동시 순매수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닥권에서 얼마나 세게 샀으면 삼성전자가 이 바닥권에서 4% 매물을 견뎌내면서 4%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21선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자, 삼성전자한테서 오늘 제가 희망적인 기사를 봤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운드리 수요 논란에 대해서 삼성이 일축했다. 그리고 3나노 세계 최초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3나노 소식이잖아요. 3나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강문수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 부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나노 공정이 성숙 수율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테스트는 끝나고 성숙 단계로 이제 갔다는 거고,
사나노 역시 그 사나노의 우리 수율 문제 막 35%밖에 안 나온다. 퀄컴 도망간다. 막 이러면서 언론이 엄청나게 때려댔잖아요. 근데 초기 수율 램프업, 양산 전에 생산 능력 끌어올리는 이 램프업이 다소 지연이 된 면이 있긴 있었으나 조기 안정화에 주력했기 때문에 현재는 예상된 수율 향상이 곡선 내로 진입한 상태다. 그러니까 수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죠. 처음에 우리 5나노 처음 시작할 때도 40%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60%대거든요. 60% 훨씬 넘어서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수율이 점차 향상이 될 거다. 그래서 4나노 수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오겠죠.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길 바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면 그냥 망한 줄 알아요. 4나노 공정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처음부터 수율이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TSMC도 마찬가지로 처음 수율은 40%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뭐 이런 거를 왜 감안을 안 하고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고, 우리 삼성전자에서 수율이 4나노 수율이 35% 나왔다고 했을 때 TSMC의 4나노 수율은 뭐 70% 80% 나왔냐? 아닙니다. 거기도 40%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차피 어느 정도의 격차는 있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아주 거리가 먼 건 아닌데 언론에서는 아주 뭐 거리가 먼 것처럼 이제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것처럼 좀 설레발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3나노 같은 경우에서도 확실히 역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3나노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향후 공정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신규 R&D 라인 확보도 준비 중이고, 이와 관련 3나노 공정을 올해 중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는 계획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는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TSMC는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3나노 출시가 삼성전자가 먼저 출시가 된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세대 GA 공정의 품질 검증을 완료해서 2분기 업계 최초로 양산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얘기 자체가 TSMC보다 빨리 어쨌든 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수율이 안 나오겠죠. 또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수율이 처음에 3나노 할 때 안 나오는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투자자들만이라도 팩트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율이든지 간에 처음 공장을 돌릴 때는요, 수율이 안 나오는데 그거 공정 개선을 해 나가면서 림프업 하면서 그리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다 싹 다 무시하고 안 나온다고 막 때려 팰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 오늘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 게 저는 의미 있는 매수라고 봅니다. 즉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오늘 주가의 하루만 보고 삼성전자 바닥 찍었다, 내일부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3나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3나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상반기 중에 3나노가 출시가 된다면 그때는 수율이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TSMC를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스위칭 매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농후하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결론은 삼성전자가 됐든 ST팜이 됐든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이 남아있다. 일단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박이님들도 그동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힘든 과정, 이 지난했던 인내의 과정은 또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요,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까 나들이도 한 번씩 나가시고, 그리고 리프레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님들 모두도 대박 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들 대박!